대회 준비 전에 토론 상대들의 뒷조사를 했다. 자, 하나, 둘, 셋. 오, 세 분이나 했어요. 유영재 씨는 이제 박사 끝나고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고, 유지현 씨는 학생이에요. 반칙 아닙니까? 그걸 겪어보지 않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은요, 지난 3월에 열렸었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토론 페스티벌 큰 활약을 했었던 네 분이 오늘 또 함께 얘기를 나눠 볼 텐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유영재 씨하고 유지현 씨가 최종 결승에 오르신 거죠? 맞습니다. 서로 눈빛을 안 쳐다보니까 굉장히 치열한 결승전이었나 봅니다. 그때 최종 우승하신 분이 유영재 씨. 네. 그때 어떠셨어요, 우승표? 결과 발표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4강전은 문자 메시지로, 결승전은 현장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네. 둘 다 경기 끝나고 1시간 넘어서 예, 발표가 되어서 정말 조마조마 초조한. 그리고 유지현 씨가 이제 준우승을 하셨어요. 사실 아쉬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제가 본선까지 진출한 첫 토론 대회였어서 그런지 그게 뜻깊었고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4강까지 이제 가신 겁니다. 탑4까지. 어떠셨는지 좀 소감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은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서 시원하기도 했지만 또 네. 결승을 가니까 부럽기도 하고 아쉽게 부럽죠. 또 부러울 수밖에 없죠. 예.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일하게 탈북민이 조혜리 씨뿐만이었다면서요. 예, 본선에 올라가서 네. 거기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 혹시 탈북민 다른 분들이 올라오신 분이 계시냐고. 예. 근데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순간에 나 탈북민을 내가 대표하고 있는가 책임이 막중해지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예. 이다현 씨는 어떠셨어요? 끝나고 보상받는 기분도 들었고 저도 혜리님처럼 오히려 그냥 시원하다 이런 생각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유일하게 오늘 출연자 중에서 5일 출근을 하시는 분이세요, 주 5일. 네. 그럼 오늘은 휴가를 쓰고 왔습니다. 휴가를 썼어요? 네. 그럼 뒤에 빽빽하게 일정. 놓을 거 이제 다 정해놨습니다. 이제 토론대회 비하인드들을 좀 풀어볼 텐데요. 본인이 맞다, 오다라고 생각하면 오른손을 딱 들어주시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내가 토론의 고수라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아이, 또 왜 이러십니까? 탑보잖아요. 아니, 그럼 유영희 씨는 들어주셔야죠. 1등 했다면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또 이거 너무. 1등이 했는데 이런 게 사실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 그래요? 지금 모든 X든 모두 다 똑같은 답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결과가 종이 한 장 차이였다. 아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얼마나 토론대회를 많이 나가신 거예요? 대회로서 토론을 즐기기 시작한 건 사실 초등학교 5학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토론을 너무 네. 사랑하시는구나. 이번에 우승한 게 통산으로는 대학교 이후로는 9번째 우승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가 정말 가장 가슴 깊이 다가왔던 게 이 네. 외교 안보 통일 토론 페스티벌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국가의 미래, 비전, 명운을 달고 토론을 한 데서 네. 우승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고 또 함께 토론한 분들이 너무 뛰어난 실력자였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근데 좀 재밌는 게 유영재 씨는 이제 박사 끝나고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고, 이다현 씨는 연구원으로 계시고, 유지현 씨는 학생이에요. 교수님과 학생이 붙은 거는 좀 반칙 아닙니까? 약간 가요 톱10도 5번 우승하면 졸업시키거든요. 9번 탈려서 우승하셨으면 이거 같은 선상에서 맞붙는 게 좀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저 되게 뒤늦게 알았어요. 아, 그래, 교수님인 걸. 그리고 본선 때는 뵙질 못해가지고 유재님을 결선 때 처음 뵙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따로 만나게 되면서 와 이렇게 대회를 많이 상을 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게 더 뜻깊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큰 실력자를 만나서 내가 경험을 쌓았고 그리고 이번 대한민국 토론 페스티벌이 연령과 뭐 학력 뭐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입장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되게 큰 성장을 한 계기지 않았나. 그런데 이렇게 또 토론 고수들이 있는 반면에 토론 문화 자체가 아예 없는 곳에서 오신 거잖아요, 혜리 씨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쵸. 정권이 말하면 그걸 그대로
옮겨야 되는 그래서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답 정해진 걸 옮는 거. 그래서 네. 북한은 토론대회가 아니라 웅변대회가 있어요. 웅변대회 일방향적으로 방향이 하나인 거죠, 그죠? 이제 두 번째 OX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준비 전에 토론 상대들의 뒷조사를 했다. 자, 하나, 둘, 셋. 오, 세 분이나 했어요. 주영 씨 오늘 와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큰 리액션이었습니다. 본인만 하시고 세 분은 하셨네요. 저희가 16강, 8강까지만 하더라도 그 가명 처리가 됐어요. 유용제가 아니라 유땡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예. 4강 진출자가 홈페이지에 공고된 게 실명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개된 순간부터 해서 바로 구글링으로 이제 또 구글링 제가 또 가르치고 있는 분야가 빅데이터 인공지능이라서 야, 이거 너무 반칙이다. 배신감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아직 처음 네, 들었어요. 제 이름을 검색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특히 용재님이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솔직히 뒷조사는 윤영태 교수님. 했어요?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왜냐하면 치니까 유튜브에도 너무 많이 아, 나와 있고 그치. 토론 장면들이랑 맞아요. 너무 많이 있어서 맞아요. 네. 아,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을 붙었지? 듣기 싫었던 사람 중 하나에. 솔직하게 말하면 자신감이 드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내려가는 거야. 그럼 혹시 그것도 질문하고 싶어요. 가장 어려울 것 같던 상대? 탈북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네.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가 북한 인권인데 직접 겪어오신 증인이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맞아. 그리고 뭐 사실관계가 틀린 걸 넘어서 과연 그걸 겪어보지 않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그래.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혜리님이 가장 네. 무섭고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OX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무슨 말을 하다 보면 이제 말문이 트였다. 내 시간이 왔다. 나 오늘 되겠다. 오케이, 됐어. 요렇게만 하면 됐다. 라는 생각이 이제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토론대회 때, 자, 나 오늘 되겠다라는 삘이 왔다. 하나, 둘, 셋. 세모? 나 오늘 되겠다라는 삘이 네 분 다 안 왔어요? 서류에서 원래 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본선 진출자가 아니었어요. 음. 그런 상태에서 뭐 아쉽지만 다음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그 대회 본선 대회 하루 전날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받았더니 본선 진출자 중에 한 분이 빠졌는데 본선에 나올 의향이 있느냐 해서 제가 금요일이 본선이고 네. 수요일 날 당시에 제가 항생제를 잘못 먹어가지고 아나필락시스라고 약물 알러지가 와서 응급실을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좀 저혈압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어이구야. 그런 상태에서 근데 이제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결심하고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도 어찌됐든 굉장히 또 좋은 성적을 거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 토론이 내 인생의 마지막 토론이다라는 생각으로 출전을 하셨다는데 왜 그러셨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말이 되게 민망한 게 최근에 또 대회를 하나 나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앞으로 그런 말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퇴범벅 뭐 이런 겁니까? 대범벅을 여러 번 해가지고요. 여러 번 했어요. 네. 한두 번 한 게 아니군요. 네. 예. 다현님도 그렇고 네.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한마디 하자면 네. 은퇴의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어떤 대회가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효과적인 공감대 형성 방안으로 첫 번째, 국내와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 핵실험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있다는 점을 알림으로써 국내외의 공감대를 얻는 방안입니다. 통일 교육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내실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외 수준의 북한 인권 문제 공감대 형성 방안으로는 가칭 북한 인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우리 정부 주도로 출범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정부 주도의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여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문서의 기록화와 시민교육의 중요성인데요. 이런 안건이 북한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부담으로 북한 인권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체의 관점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UN, 미국, EU 등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연대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강조해야 합니다.